안녕하십니까. 11월 13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두 번째의 G7 국가에 등극한 것이 2010년경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그리고 민주 정체를 운영하는 민주화된 나라, 요 7개 나라,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이게 WTO, IMF, IBRD 등 국제기구로부터 이게 새로운 G7 국가에 한국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대가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연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민주당의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이래에 지금 이제 1년 2개월이 지나는 사이에 이게 민주화 정치를 운영하는 G7 국가의 하나인 대한민국,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이 국회가 이재명 개인의 사유화되어 있다. 정당을 사유화한다는 말은 있죠. 그건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화되어 있잖아요. 그 민주당을 사유화했어요. 그런데 국회를 사유화한다는 말은 좀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국회는 이재명 의원 개인에 의해서 국회가 그에게 사유화되고 있다. 그가 사유화됐다는 것은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주무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모욕일 뿐 아니라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격을 떨어뜨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에서 전쟁이 끝나는 것으로 2차 세계대전이 완전히 끝났는데,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식민지 국가로서 그동안의 산업화, 경제발전, 그리고 민주화를 성취한 것은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아시아권에서도 유일하고, 그 식민국가라고 하면 그 이전에, 전쟁 전에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식민국가들이 있는데, 이 모든 나라들 중에 식민 통치를 당한 나라들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이 G7 국가에 등극해 있다. 이건 아주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다, 이게. 그런데 국회가 뒷걸음질 치듯 한 개인에 의해서 국회가 사유화되어 있다. 국회가 사유화되어 있다. 과반수의 의석을 가진,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국회 의석을 가진 것을 무기로 해가지고 우선 그 168명의 과반수 넘은 민주당 의원들을 개딸들의 폭언과 협박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장악하고, 그리고 공천권으로 위협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도구로 해갖고 본인의 입맛에 맞는 법안과 탄핵을 기도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검사 탄핵을 시도했지요. 수원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 이정섭 검사가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이 관련된 그 사건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데 그를 탄핵 발의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 국회의원 선거까지 KBS, MBC 등 종북 주사파 쪽으로 기울어 있는 이 방송사들을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방송관계 새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리고 민노총 등 노동조합의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경영자 측에서 아무런 손해배상도 할 수 없도록, 따라서 정치 파업을 무제한으로 해도 면책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이것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지금 다시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과 기타 이재명과 관계되는 수사 라인에 있는 검사들을 탄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의하면 이재명의 6, 7개에 걸친 수사를 맡고 있는 그 책임자들을 사진과
인적사항, 전화번호, 사무실 전부 공개해가지고 표적으로 삼아서 여기를 때리라 하고 하는 지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아침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5공화국 헌법이 발효된 것이 87년 10월 말인데 금년으로서 이제 36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36년 동안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회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6건이 발의가 되는데 3건은 폐기가 됐어요. 나머지 3건 그것이 이 이재명의 사유화된 국회에서 3건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35공화국법 36년 동안에도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로 등극하고 그리고 국회를 사유화함으로써 벌어진 이런 일들이고 지금 세계 주요 언론에 대한민국 국회의 이 참담한 모습이 웃음거리로 때에 따라서는 경고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시청자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아가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태가 한 특정인에 의해서 국회가 사유화되고 있는데도 분노의 흔적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분노해야지. 60년 3.15의 자유당에 의해서 감행됐던 이 부정선거 사건은 학생들에 의해서 이게 분노가 폭발해가 결국은 국민저항권으로 번져가지고 선거는 무효화되고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하는 사태에 있었는데 그때는 분노를 했어요. 그 분노가 국민저항권 형태로 나타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G7 국가에 등극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회가 특정일이 사유화했다 하는 것은 분노하고도 남을 일이죠. 분노하고도 남을 일이죠. 분노해가지고 곳곳에서 그 분노한 마음과 마음, 민심과 민심을 뭉쳐가지고 이것을 이재명에게, 민주당에게, 국회에게 이걸 던지는 이런 분노의 조직화가 전혀 이루어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첫째로는 가장 먼저 이 분노를 조직화해야 할 국민의힘 당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나 주요 당직자가 물러나야 된다, 공천을 앞두고 있다, 이런 사정을 이해하더라도 그들이 선당 후사 아니고 선국 후사, 나라 일을 조금이라도 걱정하고 외신이 이 사태를 어떻게 보도하는지 조그만 관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 몇몇 사람들은 팔을 걷고 내가 이 공천에 안 돼도 좋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있음직한 사태인데 그 조짐을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국민인 우리도 모두가 생업에 바쁘지요. 그러나 제가 이 순간에 약간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60년 4.19 때와 달리 지금은 SNS 시대니까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의 분노를 곳곳에서 문자로 발송을 하고 그리고 언론의 댓글에도 올려가지고 그것이 뭉쳐가지고 소리 나지 않는 민심의 소리로 하늘을 울리는 소리로 이게 뭉쳐져 가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일말의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누군가가 저 사태를 해결해 주겠지. 또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어디 보자. 우리가 그때 단단히 이걸 응징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이 지금 이정에까지 이런 이 마당에는 지금부터,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게 우리의 분노를 응집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인 우리에게는 하나의 절대적 권력,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저항권입니다. 헌법 조문에 국민저항권은 이러이러하고 어떻게 발동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헌법 1조 2항이 국민저항권을 포괄하고 있는 조문입니다. 1조 2항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지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 국민이 대통령 뽑고 국회의원을 뽑아놨더니 그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이 국회를 사유화해버렸다. 그러면 그를 뽑은 국민인 우리가 이걸 응징을 해요. 이 국회는 해산감인데 해산 절차가 없어요. 또 저런 국회의원은 소환을 해야 되는데 소환 절차도 헌법에 없어요. 대통령이 헌법 해산 제소권을 갖고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가지고 민주당을 해산하라고 하는 청원을 해봐야 그건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면 국민정황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제1기관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뜻이 어떤 형태로 돼가되 뭉쳐서 이들을 응징해야 된다. 비폭력 평화적으로 우리의 의사표시를 하는 길을 찾아야 된다. 광화문에 모이는 것도 방법이고 국회를 포위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 SNS된 이 글을 통해서 SNS 상으로 우리의 뜻이 압도적으로 모여있다 하는 걸 느끼게끔 해서 저들이 항복하도록 만드는 그게 국민저항권의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지요. 힘들지요. 이렇게 뜻을 모은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길을 누군가는 모색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뜻을 거기에 합쳐줘야 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라기보다도 대통령께서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뭐 나무라는 건 아닌데 우리의 기대치에 어떻게 이렇게 부응하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고 이미 선거 막바지부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가 터져 나왔을 때 이거 윤석열 뽑으면 저런 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토론 과정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후보 시절에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자금의 흐름을 먼저 추적하면 거기에 다 걸려드는 게 단숨에 나옵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 기자회견에서 얘기하는 거 제가 똑똑히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옳거니 이제 때를 만났구나. 검사 출신,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저런 일은 단칼에 지금 그 말대로 자금 추적, 김만배, 이재명의 자금 추적을 조사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에 걸려드는 녀석들을 일망타진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 그렇게 할 것이다. 그것도 빨리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재명이 다 빠져나오고 있어. 다 빠져나오고 있어. 유창훈 부장판사라는 이가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에 기고만장해. 기고만장해. 국회 사유화는 그 순간부터 더욱 강화됐어. 이거 윤 대통령 보고 있습니까? 이걸 윤 대통령 보고 있습니까? 저는 대장동 게이트 제 나름으로 SNS를 통하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대장동 게이트 몸통은 김만배, 이재명이고 그 다음에 고리를 시발점으로 해서 수사에 제일 먼저 착수해야 할 게 권순일의 재판 결탁, 이걸 1호로 해요. 그와 관계해서 50억 클럽. 그러니까 순서가 김만배, 이재명의 대장동 몸통, 그리고 동시에 권순일의 재판 결탁, 그리고 50억 클럽. 요게 핵심적으로 중심이 돼. 지금 위정교사 같은 것은 이 중심에서 벗어난 격까지해서 검찰이 건져 올린 사건인데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도 권순일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아무런 이게 느낌이 없어요. 50억 클럽도 마찬가지예요. 곽상도 하나 붙들고 그러고 있는데 50억 클럽에 권순일도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란 이가 권순일 대법관 시절의 그 탄막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 그리고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에 대한 그 공판을 맡고 있는 강규태 부장판사도 권순일의 탄막 안에 걸려들어요. 그러니까 이 영장이 기각할 수밖에 없고 공직선거법 위반 저거 틀림없이 무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법조계 안에서 객관적인 눈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뭘 하고 있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국회에서 말 받아치는 데는 아주 능숙하게 하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 뉴스를 봐도 송영길 전 대표가 젊은 놈이라고 그러니까 발끈해갖고 추잡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응대하는 건 봤는데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지휘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관으로서 대통령 뜻도 받들고 이래가지고 이걸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이걸 대응을 하고 있느냐?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 발의가 운이될 때에 출근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사를 탄핵하려면 총장이 나를 탄핵하라. 이게 얼마나 소극적이고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겁먹은 말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어요. 검찰총장 입에서 기껏 그 소리가 나오도록 되게끔 한 수사의 방향 속도가 제대로 됐는지 이건 대통령이 챙겨봐야 돼. 대통령이 G7 국가에 등극했는데 이거를 G7 국가에서 이렇게 삐져나가도 G7 국가가 G6 국가로 하고 대한민국 빠뜨리게끔 될 목전에까지 이런 것이 이재명의 국회 사유하고 그리고 이재명 수사에 대해서 검찰총장 출신이 그 수사의 방향과 내용을 국민들에게 사실은 약속한 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방향대로 안 되고 있고 1년 반이 됐는데도 이재명이 바로 하는 상황을 만들어놨다. 그럼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지켜보겠습니다.